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 원장님, 원래는 저희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류석준 혁신위원장, 한국당 혁신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권유를 했습니다. 동시에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출당을 권유를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탈당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당 분위기가 지금 많이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고된 그런 이제 폭탄이 터진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대선 직후부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여러 차례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탈당부를 시사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탈당하기를 사실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반응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폭탄을 꺼내든 건데 아마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의 그림자가 지워져야 바른정당을 또 끌어 들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또 바닥을 헤맸던 그런 여론조사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아마 저 부분을 아마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친박계입니다. 서청원이나 이런 강성 친박 의원들이 그대로 순순히 거기에 응할지 아마 그건 회의적입니다. 틀림없이 이제 반격을 가할 경우에 자칫하면 자유한국당은 또 한 차례 두 번째 또는 내부 분열의 극심한 분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 평가가 이제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지금 시기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보수 정당으로서는 잡아야 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탈당을 권유해서 탈당하지 않으면 당에서 출당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게 되는데 혁신위에서 이것을 최고위에 올려서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통보한 순간부터 열흘 이내에 본인이 탈당계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출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친박의 핵심을 겨냥하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거 당연히 이제 출당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보수 정당의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 같고 최경환, 서청원, 친박 좌장들이죠. 이분들을 상징적으로 출당을 시킴으로써 이제는 한국당 보수 정당이 새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그런 대국민 선언으로 저는 읽히는데 당에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런 것을 지금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맥을 추지 못하고 있고 지금 또 분열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위기식의 발로로서 오늘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강성계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섀도우입니다. 그림자거든요. 검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검은 그림자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뒤싸고 감싸고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다 방법을 찾다가 안 돼서 결국은 방법은 이 그림자를 걷어치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승부수를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죠.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이 예상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류석준 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박을 자처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라. 통감하지 않으면 또 다른 책임을 묻겠다. 뭐 비슷한 출당을 권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21세기의 정치인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보다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친박계는 사실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그 명분에 대한 심판은 지난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미 판가름이 났거든요. 그래서 반발은 하고 저항을 하겠지만 이미 정치적 명분은 사라졌고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귀 기울여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판에 과연 친박계도 고민을 할 겁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저항을 해서 강렬하게
산화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예. 아니면은 조용하게 타협을 하거나 고개를 숙여서 훗날을 도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앞서서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바른정당이 이제 좀 돌아올 명분도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수 대통합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통합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바른정당이 훨씬 더 간절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바른정당의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당에서 상당히 지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해운 대표, 전 대표의 지금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당을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권을 쥔 것은 저는 한국당으로 유리하게 돌아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당을 이탈했을 때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전 원내대표 이분들과의 어떤 갈등 구조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합당보다는 일부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한국당으로 들어오는 입당하는 그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보수 정당의 정계 개편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장 교수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사실 바른정당 지금 위기에 어떤 그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20명이지 않습니까? 의석이 예. 한 명만 탈당을 해도요. 일단 거듭단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확 그 힘이라는 게 이제 왜소화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초입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김무성과 유승민 두 사람이 이 손을 굳게 잡지 않으면 조금 전에 장 교수님 말씀한 대로 부분 탈당. 그래서 일종의 토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예. 이 수순은 사실은 이미 예정된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유승민, 김무성이 두 사람의 관계도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조금은 삐긋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꽉 리더십을 잡고 가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유승민은 뭐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끝까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자강론을 내세웠고, 이제 김무성은 지금 이 자강론은 안 된다. 이대로 해서 유승민을 똘똘 뭉치면 오히려 유승민이 사당화될 수 있다라고 서로 이제 비격거리다가 지난 일요일 날이죠. 같이 이제 의원들을 같이 함께 모여서 지난 스킨십. 예, 굉장히 진한 스킨십이었죠. 남자끼리 이제 사나이끼리 뽀뽀까지 하면서 예. 화해를 한 것 같았지만 바로 다음 날 조혜영 의원이 이제 그걸 번복했지 않습니까? 예. 간단치 않다라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이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쉽지 않다. 지방선거에 필패한다. 이런 예. 얘기들이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른정당 운명은 김무성과 유승민 두 사람이 과연 확실하게 대타협을 하느냐. 못한다면 자강론으로 가든 연대론으로 가든 바른정당은 이미 흩어진다. 깨지고 예. 교섭단체도 무너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야기를 바꿔서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틀째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김미수 후보자 부결 여파가 상당한 상황에서 좀 청와대나 여권에선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김미수 헌법재판소 후보자, 네. 재판소 후보자가 부결이 됨으로써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당히 금도를 넘는 그런 험악한 말싸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보수정당과 민주당과는 이념적인 것으로 지금 갈등의 어떤 전선이 형성돼 있고 예. 그리고 야당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에는 어제 추미애 대표가 형제도 아니다. 예. 골목대장이다. 땡깡이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씀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금도를 넘은 그런 지경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각감정이 있는 관계에서 협치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협치라는 것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서로 주고받는 건데 예. 일단 감정이 상한 일차적인 상태에서 한국당은 이미 반대를 선언한 상태고 국민의당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해서 한 달 뒤에 만약에 이것이 표결을 한다면 예. 감정이 서로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바로 김미수 후보자가 지금 낙마된 상태에서 또다시 바로 투표에 들어간다면 저는 거의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청문회 지금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희수 재판관에 이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렇다면 진보적으로는 편향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럼 보수적으로 편향돼야 된다는 얘기냐? 과거의 보수적인 잣대로 본다면 진보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지금 정권은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잖아요. 진보 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보적인 인사를 법조인으로 두어서 사법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한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적인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최근에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얘기한 거 보면요, 인터뷰하고 청문회하는 거 보면 의외로 사실은 보수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요. 예. 보면은 이를테면 판사가 직을 그만두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간 것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그다음에 검찰이 어떤 댓글 영장 기각한 판사를 비판한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이에요. 헌법 테두리 안에서 예.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여당이나 검찰이 아니죠, 그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한명숙 네네. 전 총리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옹호하고 있다는 부분에도 적절치 않다라고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리고 대법원장이 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유일한 것 전관 예우를 없애고 예. 싶다 그랬거든요. 그동안 사법 개혁의 핵심입니다. 전관 예우 없애는 게. 그런데 아주 보수적인 잣대로 보자면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으로 다 편향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보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개혁적인 대법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김명수 후보자만큼이나 지금 좀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조차도 조금은 난색을 표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나브로라는 국어 단어 사전에 보면 네. 시나브로 보이지 않게 스물스물 네. 쓰러진다는 그런 네. 모습 그런 단어가 있는데 모래성이 쌓여서 밑에 물이 천천히 들어가면 이것이 무너집니다. 네. 물론 박성진 후보자 어떻게 보면 교수로서 벤처 정신으로서 여러 가지 과학계에 기여한 공이 상당히 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안 해도 명예롭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문적 업적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 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미 여론의 문매도 많이 맞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변의 상황을 보면 이념적인 문제라든가 정체성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이런 접근, 접돌 이런 사이에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합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리스크가 누구한테 가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반대 기류가 많고 정의당도 반대하고 한국당은 이념적으로 같지만 이런 사람이 정체성이 여당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또 논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면초가에 쌓인 후보자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든 것이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장관이라든가 여러 사람을 임명하면서 내정 철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어서 해왔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특히 장관 후보자의 마지막 지금 단추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단추를 잘 끼지 못하면 정권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더 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박성진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어떤 책임론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미 재고가 되고 있고 사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이건 분명히 다시 자체적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9월 초에 지금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5대 그 조건에 대해서도 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 세부적인. 근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 청와대 민정 시스템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책임 소재도 분명히 짚어줘야죠.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가 부언하자면 김명수, 김희수 케이스하고 박성진 케이스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 두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 박성진 같은 경우 중세 벤처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초반에 말이죠. 사실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이념성,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보면 자질론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사람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과거 양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줄줄이 4명의 장관 후보가 낙마할 때는 공통점이 여권 내부에서 비토의 예. 목소리가 나올 때거든요. 지금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오늘 지금 이라도 청와대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여권 내부에서 빨리 조율을 거쳐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지 않고 이걸 시간을 끌거나 무작정 방어를 할 경우에는 또 한 번 여야 간에 좀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